안녕하세요, 모태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뷰티풀 코란도 네, 뷰티풀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코란도 신차 발표회장에 나와 있고요. 사실 뭐 예쁘긴 합니다. 예쁘긴 한데 뷰티풀이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더 볼드 뭐 이런 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코란도는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랑 경쟁하는 준중형 SUV가 되죠. 근데 사실 국내에서 이 준중형 SUV가 어떻게 보면 SUV 전체 라인업 중에서는 좀 취약한 세그먼트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산타페, 최근에 나온 팰리세이드까지 워낙 쟁쟁한 그런 형님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좀 취약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쌍용에서 이번에 지난번 코란도 C에서 C를 떼내고 코란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하면서 사실 코란도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특히나 쌍용 자동차에서 코란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모델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제품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름 준중형 SUV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모델이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코란도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차체도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들보다 휠베이스도 조금 더 길고, 물론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이즈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고, 또 새롭게 1.6L 디젤 엔진을 개발을 해가지고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됐고, 또 국내에는 그동안 경쟁 모델에는 없었던 반자율 주행 기능도 이번에 완벽하게 장착을 하면서 나름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출시가 됐거든요. 과연 실제 상품성은 어느 정도 될지 시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승은 송도 컨벤시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대교를 넘어서 영종도의 한 카페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간단한 시승이어서 이 차를 본격적으로 많은 것들을 테스트해 보긴 어렵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6L 엔진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승차감은 어떤지, 또 인천대교를 넘어가면서 약간의 고속 주행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를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인테리어가 사실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에 좀 많이 호감들을 표시를 하셨었거든요. 저도 와, 인테리어가 좀 나름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좀 심플하네요, 생각보다. 일단 이쪽에 면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여기도 좀 면 같은 느낌이어서 분명히 굉장히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도 좀 입체감이 덜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평면에다가 뭔가 요소들을 많이 넣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 이제 에어벤트 주변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선을 연결해 놓은 이 부분은 다른 모델에서도 좀 봤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시선을 끌기에는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간이 여기에 이제 안에 조명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체감을 나타내주는 느낌으로 사실 굉장히 괜찮긴 한데, 이 공간이 조금 더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비주얼을 위해서 좀 활용성을 포기한 듯한, 글로브 박스 밑에 이렇게만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스티어링 휠은 좀 약간 사각형, 여기가 각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약간 사각형 같은 스타일인데, 차체 크기를 생각하면 스티어링 휠 사이즈도 조금 크네요. 조금 더 작았으면 더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계기판을 강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풀 디지털이거든요. 그래픽도 상당히 화려하고요.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입체 그래픽은 아닌데도 입체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게이지의 어떤 뒤에 배경 그래픽 자체가 좀 입체감 느낌도 들고 좀 금속성 느낌도 좀 살아있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도로에 나왔는데요. 첫 느낌은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 이 승차감이 진짜 좋은데요. 이 정도면 소렌토를 소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굉장히라는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1.6L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이 136마력에 최대 토크가 33kgm인데요. 아이신의 자동 6단 변속기랑 결합이 됐습니다. 투싼의 1.6 디젤은 출력은 136마력 똑같은데 토크가 조금 더 낮죠. 그러니까 이게 신형으로 개발하면서 나름 그 투싼보다는 토크라도 조금이라도 높게 하자 이렇게 세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투싼은 이제 7단 DCT랑 결합이 되다 보니까 그 면에서는 성능과 연비 면에서는 오히려 투싼 쪽이 조금 더 우세할 여지가 있긴 있죠. 근데 또 의외로 또 DCT의 그 어떤 느낌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아이신 6단이면 뭐 느낌도 좋고 성능도 괜찮고 하니까 또 그거는 뭐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고요. 서스펜션은 다들 이제 맥퍼선 스트럿의 멀티링크를 쓰고 있는데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쌍용이 그동안 SUV를 많이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차체 강성도 높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도 4WD 락을 사용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흡노주파 실력을 높인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야, 진짜 좋네요. 그리고 힘은 무난한 수준입니다. 아주 강력한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가속에서 추월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반자율 주행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설정된 상황을 계기판으로 확인을 해야 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금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했고요. 지금 엘카는 그 핸들 그림이 뜨진 않습니다. 그 차선 이탈 방지 그림만 떠가지고요. 저게 녹색이 들어오면 지금 엘카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차선을 유지하는 실력은 지금 여긴 직선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차선을 유지하는 실력은 나쁘진 않네요. 자, 그럼 손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초 정도 지났을 때 지금 핸들을 잡으라고 뜨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기아차의 HDA처럼 고속도로를 인지를 해서 더 많이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차간거리가 짧게 유지하고 한번 놔보면 차선을 따라가는 실력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지해주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네요. 지금은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 붙는 느낌이 들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살짝 붙는구나. 지금 완전 센터로 잡는 수준은 아니네요. 현대기아차의 LFA 수준까지는 아니고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도로에 따라서 약간은 바깥쪽으로 살짝 붙는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하드웨어적으로 좀 더 개선을 해야만 좀 더 센터를 잘 잡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지금 경고음이 울리고요. 그리고 해제가 되겠죠. 네.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가 뜨네요. 지금 투싼과 스포티지에는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선보인 코란도가 경쟁력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투싼하고 스포티지도 페이스리프트를 한 지 조금 지났으니까 이제 곧 완전 신형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다 적용해서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코란도가 경쟁력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속을 조금 해보면 네, 힘이 이게 아주 넘치는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게 가속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긴 합니다. 아주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조금 아쉽다고 할 수도 있겠을 텐데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 수준일 것 같아요. 지금 급차선 변경으로 이렇게 흔들어 봐도 허둥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롤은 꽤 있는 편이긴 하지만 완전 휘청거리면서 허둥대는 느낌이 아니어서 이 부분도 생각보다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여러모로 지금 세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브레이크 페달에 진동이 조금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그 실내 소음을 굉장히 잘 잡아가지고 동급 최고로 조용하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실내 소음도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측정은 안 해봤지만 실내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실내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고속으로 올라가면 이쪽 윈드실드 상단 쪽에서 이제 바람 소리가 조금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잘 해놨네요. 이게 뭐지 이게. 굳이 이제 산타페만큼 큰 SUV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티볼리로는 조금 작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차를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만 돌리게 되어 있거든요. 돌리면 스포츠, 노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윈터 모드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가 그냥은 가지진 않고 이 다이얼을 길게 꾹 누르고 돌리고 있으면 그러면 윈터 모드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스포츠와 노멀만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지금 노멀 모드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 기어가 바로 내려가진 않고요. 또 스포츠 모드로 핸들이 좀 무거워지는군요. 핸들이 무거워지면서 약간 이질감이 조금 생기네요.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이게 스포츠 모드가 그 주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기어를 내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근데 좀 가속하거나 약간 다이나믹하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기어 단위 하나 더 내려와 가지고 조금 더 강력한 회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줍니다. 변속기도 아이신 6단이 적용이 되면서 그 기존 티볼리 초기에 그 토글 스위치 형태가 적용됐었는데 그거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스텝트로닉 방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의 지금 변속기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프트 패들도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시프트 패드를 써보면 뭐 회전수 맞춰주고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기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이지 좀 스포티한 주행을 위한 회전수 보정 이런 기능은 아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하네요. 네. 엔진 소음도 그렇게 크진 않고, 지금 아이들링 상태에서 소음도 생각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소음도 적고 진동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막아놨는데요. 진동도 핸들에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디젤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 정도로 진동도 잘 억제해놨고, 소음도 디젤 특유의 그 달달거리는 느낌도 별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 진동 소음은 정말 대책을 잘 세워서 잘 잡아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풍 시트를 한번 켜보면, 예전 티볼리가 통풍 시트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일단 켠지 1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상당히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나오네요.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도 이번에는 상당히 좀 강력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셋을 다시 셋하고, 지금 일단 속도가 낮아지니까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꺼지고요. 지금 차가 정차할 때까지 지원을 잘 해줍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차를 세웠네요. 앞차가 출발하고 난 뒤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설정되어 있는 속도까지 올라갈 때 좀 천천히 올라가네요. 보통은 다른 차들은 이렇게 좀 가속을 확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가속을 했습니다. 이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60km를 넘어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을 돌려주는 모터의 힘이 아주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반발력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반발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라인은 상당히 잘 따라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경고가 뜨면서 속도를 줄였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거에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에 있는
그 과속 카메라가 뜨면 자동으로 속도 줄여주는 기능이 이 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급가속을 해보겠습니다. 한참 걸리는군요. 네. 큰 커브를 꽤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차선 유지 기능이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을 한번 놔봤더니만 바깥으로 확 나가버리네요. 그런 상황에서는 잘 못 잡는데 불은 왜 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 속도에서는 잘 잡아요. 한 번 잡고 놓쳐버리네. 야, 과속 방지턱 넘는 솜씨는 그냥 뭐 무난한 수준입니다. 많이 심하게 들어오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매끄러운 수준도 아니고 적당하게 무난한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주간에 계기판 조명 밝기가 좀 어두워요. 요건 조금 아쉽네요. 지금 밝기를 최대한으로 올렸는데 조금 어두운 거 요거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굉장히 밝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아쉽네요. 계기판은 이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면 보통은 이제 계기판의 테마만 따로 바꾸게끔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를 선택하면 그래픽이 바뀌고 그 다음에 주요 메뉴들은 뭐 전체적으로 통일돼서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테마랑 메뉴 변경이랑 약간 연동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 상황이랑 요 풀 디지털 요 이미지는 지난번 G70에 처음 적용됐던 가상 3차원 디지털 디스플레이랑 스타일은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픽 자체가 디자인이 굉장히 닮았는데 근데 3D는 아니고요. 계기판에 계기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세워지고 하는 이 모션은 그 푸조에 있는 거랑 뭐 똑같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푸조에서 그 이미지를 이제 갖고 와서 그래픽을 디자인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건 창의성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거랑 전체적인 메뉴를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 지금 다양한 그래픽으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페달에 진동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뭐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긴 한데 페달을 살짝씩 밟을 때마다 진동이 조금씩 자글자글 들어오네요. 저속에서 가속할 때는 엔진 사운드는 좀 디젤 느낌이 제대로 납니다. 네, 아주 짧은 코스의 시승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코란도가 이번에 어느 정도 완성도로 만들어졌는지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인상적인 것은 승차감. 네, 승차감이 최근에 이제 특히나 현대 기아 차들이 그 유로피안 스타일의 승차감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좀 그 잔진동들이 신경질적으로 들어오는 좀 거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준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코란도는 승차감을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차감을 잘 확보해 놓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제일 매력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는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요. 스포츠 모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시프트 패드를 사용해서 수동 변속을 할 때도 이것도 디자인을 또 이렇게 해놨군요. 이 디자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현대 그 소나타 YF 소나타의 시프트 패드를 처음 장착했을 때 그때 했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네요. 이거 시프트 패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운데 쪽 손가락이 닿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불룩하게 올려가지고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은 이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핸들에 손을 이렇게 딱 고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프트 패드를 조작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시프트 패드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좀 더 역동적인 주행을 하고 그 상황에서 좀 더 손을 최대한 덜 움직이고 정교하게 변속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치인 걸 감안하면 손이 닿는 부분의 면적이 더 넓어야 돼요. 이쪽 손이 닿는 쪽이 길이가 길어 가지고 손이 약간 움직였더라도 쉽게 패드를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손이 닿는 부분은 굉장히 좁아 가지고 잘못 조금만 핸들에서 벗어나더라도 미스하기 쉽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쓸데없이 가운데 부분을 불룩하게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손가락이 닿는 쪽이 길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만 그게 제대로 된 디자인입니다.
현대가 이렇게 해놓은 거 저도 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현대가 지금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현대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쌍용이 옛날 거 디자인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놨네요. 디자이너들은 이게 예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디자인하면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이따 뒷좌석에 가서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주행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교적 무난한 수준의 실력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녹화를 했는데요. 오디오가 날아가 버려 가지고 더빙으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즈를 먼저 살펴보면 휠 베이스가 2675mm로 기존의 코란도 C보다 많이 늘었고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과 스포티지가 2670mm니까 그 차들보다 휠 베이스가 5mm가 더 깁니다. 그렇지만 길이는 4450mm로 투싼의 4480mm보다 3cm가 더 짧고요. 폭은 조금 더 넓고, 폭은 한 2cm 정도 더 넓고, 키는 3cm 정도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넓어 보여요. 옆에서 보게 되면 이 전고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약간 박시하게 길다란 박스 같은 스타일로 지금 스타일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최저 지상고도 아까 주행하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은데 실제로 와서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낮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최저 지상고 재원을 잘 알려주질 않아 가지고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가 넓고 낮아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볼륨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멀리에서 보면 굉장히 납작한 스타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데요. 이 부분을 조금 싹둑 잘라낸 느낌이 나는 게, 기존에 티볼리가 처음 출시됐을 때 뒤가 좀 짧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롱 버전이 나왔죠. 그래서 티볼리 에어가 출시가 됐는데 왠지 코란도의 뒷부분이 싹둑 잘라진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코란도도 에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뒤를 싹둑 잘라낸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디 라인이 보시면 직선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요. 지금 앞모습에서도 멀리서 봤을 때는 차가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까이 와서 보면 굉장히 투박합니다. 지금 헤드램프에 주간주행등, 헤드램프, 방향지시등, 그리고 안개등까지 풀 LED로 전체가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까이 와서 디테일을 보시면 별로 이렇게 선명하고 막 샤프한 느낌이 별로 들지 않고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륨들을 좀 많이, 본네트 위에도 그렇고 직선을 썼지만 볼륨들을 많이 살려놨고요. 전체적으로 외관의 느낌은 티볼리를 지나서 G4 렉스턴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그런 모습이고요. 옆에 캐릭터 라인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좀 심심했었는데 뒷팬더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그나마 좀 입체적인 느낌을 많이 살리고 또 근육질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필러도 보시면 약간 샤크핀처럼 처리를 해놨는데, 저 부분이 티볼리 이후에 코나에도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코란도에서도 저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9인치 휠은 옵션입니다. 18인치까지가 상위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19인치는 옵션인데 지금 시승차에는 옵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시면 지금 좌우에 램프를 가로지르는 크롬 바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라인은 렉스턴 스포츠에서 먼저 선을 보였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앞모습에서도 저 라인이 적용되어 있고 뒷모습에도 연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어 램프에는 그 방패를 살짝 눕혀 놓은 듯한 저 라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면 약간 디귿자 같은 저 방패 모양의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삼각 뿔처럼 생긴 저 부분도 사실 저것도 지금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람보르기니가 한번 쓴 이후에 현대도 그렇고 지금 코란도에도 적용이 되었고요. 저 방패 모양이 살짝 옆으로 누워 있는 부분을 보면 예전에 그 카이런의 청바지 뒷주머니라고 많이 불렀던 그 방패 스타일의 리어 램프도 좀 약간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그 헤리티지를 이어받았을지 궁금한데요.
네, 트렁크에는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은 상당히 반듯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 아랫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 동급 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골프백 4개와 보스톤백 4개를 한꺼번에 다 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렇긴 한데 의외로 깊이가 뭐 그렇게 깊은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투싼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 2열 시트를 눕혀보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바닥은 상당히 평평하게 잘 되어 있는데 보기만큼 길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체 길이가 있다 보니까 머리가 닿아가지고 완전히 누울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바닥이 지금 아래쪽이 비어 있는 데다가 위에 덮개가 튼튼한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꿀렁꿀렁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트렁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트렁크의 조명은 여기 터치를 눌러서 켜고 끄고 할 수 있도록 트렁크 전용의 조명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스크린을 꽂는 데 보면 지금 스크린을 꽂는 위치가 2군데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약간 뒤쪽으로도 꽂을 수 있고 약간 앞쪽으로도 꽂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뭐 필요에 따라서 스크린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꽂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뒷좌석 시트가 2열 시트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다 보니까 시트가 조금 서 있을 경우에는 지금 2단계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1단, 2단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각도가 서 있을 경우에는 스크린을 좀 더 앞쪽으로 붙여서 장착을 하고 또 시트를 눕혔을 때는 좀 더 뒤쪽으로 장착을 해서 실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크린 조절하는 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린하고 등받이하고 사이에 이제 갭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이에도 약간의 날개를 적용해 가지고 그 사이를 통해서 이제 실내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지금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을 장착하는 위치를 다르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컬러가 지금 보이시는 이 컬러가 화면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와인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좀 약간 갈색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와인빛이 들어가 있고 또 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컬러가 나름 햇빛을 받았을 때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나름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파란색도 여기 또 펄이 들어 있는데 햇빛을 받은 부분은 상당히 조금 밝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다소 어둡게 보이는 그런 컬러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이트가 인기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실버도 펄이 들어가 있는 다소 밝은 색상의 실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레이도 이게 그냥 보면 좀 밋밋한 펄이 없는 그레이 같아 보이는데 사실 가까이 와서 보시면 그레이 컬러에도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제일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상당히 매끈하고요. 그렇긴 한데 이 승차감이 아주 뭐 정교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무난한 상태에서의 편안함을 어느 정도 잘 확보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족과 함께 타기에는 뭐 아주 승차감 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은 뭐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촬영 때문에 살짝 앞쪽으로 당겨 놨는데요. 지금 원래 당기기 전에 한 10cm 정도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시트 밑으로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비교적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공간에서도 뭐 지금 뭐 휠 베이스 5mm 차이가 과연 투싼과 실내 공간에서 어떤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의 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간 면에서도 기존 코란도 C랑 비교하면 공간은 많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지금 2열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2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지금 현재 등받이 각도가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세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등받이 각도 조절을 이쪽에서 별도로 할 수 없고 여기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만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죠. 이렇게 눕히니까 확실히 더 편안하네요. 요거 눕혔는데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요 정도 눕혔는데도 확실히 좀 더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자, 2열에는 USB 단자는 없고요. 200W까지 쓸 수 있는 220V 단자만 지금 마련되어 있고 2열에 송풍구가 없어요. 웬일일까요? 2열에 송풍구가 없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보통 요즘은 2열 송풍구도 굉장히 중요한 옵션인데 2열에 송풍구가 없다는 좀 아쉽고요. 2열에 히팅 시트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조절되는 히팅 시트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밖에서도 보셨듯이 전체적으로 이 전고가 그렇게 많이 높은 스타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머리 위 공간은 뭐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키가 뭐 웬만큼 크신 분들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여유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뒷좌석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SUV보다는 좀 승용차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이게 최저지상고가 나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트를 조금 낮게 설정을 해놔서 그런지 밖에 이렇게 봐도 이 차가 좀 껑충한 SUV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좀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뭐 선바이저 이런 거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가죽 시트 질감도 그냥 뭐 무난합니다. 이 정도면 뭐 아주 거칠다든가 뻣뻣하다든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무난한 데다가 특히나 이 방석과 등받이 부분에는 엠보싱 처리까지 해놔 가지고 오히려 좀 약간 소프트한 느낌도 들고 이 정도면 뭐 나름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 해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코란도를 시승을 했습니다. 기존 코란도 C에서 C를 떼내고 좀 더 터프한 이미지, 그리고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1.6L 엔진을 새롭게 적용을 해가지고 연비라든가 또 경제성 면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자율 주행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 모델을 압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그런 코란도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뭐 투싼이라든가 스포티지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 뭐 체격이나 이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많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많이 보실 텐데 기존의 티볼리에서 이어져서 온 이 디자인도 나름 이제는 상당히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코란도라는 그 아주 터프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그런 근육질의 또 단단한 느낌의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실내 공간도 잘 나왔고 무엇보다도 승차감이 아주 마음에 든다는 점,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승차감에서 전혀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승차감 세팅이 잘 되어 있고요. 힘은 뭐 무난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무난한 상태에서 조금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코란도로 돌아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쌍용차가 티볼리의 선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것처럼 또 G4 렉스턴, 또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칸 나름 확고한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코란도까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중형 SUV들이 나름 SUV 라인업 중에서는 좀 힘을 못 펴고 있는 그 시장에 들어와서 나름 코란도는 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상당히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들어온 점이 상당히 반갑습니다. 쌍용은 아직까지 코란도와 렉스턴 사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산타페와 경쟁할 모델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코란도가 어떻게 보면 좀 산타페 그 시장까지도 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품성도 괜찮긴 하지만 코란도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이제는 좀 나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승하는 차는 2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또 4륜구동이 어떤 느낌일지 또는 오프로드에서 어떤 느낌일지 그 부분은 오늘은 확인을 못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시승차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뭐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는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코란도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코란도라는 이름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뭔가 조금 더 뾰족한 매력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디자인은 예쁜데 가까이 디테일에서 와서 보면 디자인의 완성도도 좀 그렇게 뭐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상품성 자체는 뭐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